선생님 죄송하면 저희 KBS 역사 스페셜 팀인데요. 그 백제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부여 아니에요? 부여? 공주요? 공주요? 공주. 전주 아닌가요? 예,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부여요. 백제 부여, 삼천궁전의 부여. 네. 부여 생각나네. 백제에서도 삽이랑 뭐 나중에 웅진 아닌가요? 공주. 세 번 옮겨지지 않았어요? 예. 서울, 위례성, 위례성, 그다음에 웅진부여. 웅진부여. 서울은 백제였다. 그러나 우린 서울이 백제의 초기 도읍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초기 백제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초기 백제의 왕성은 1500여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백제사 최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초기 백제의 왕성.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백제하면 우리는 흔히 공주와 부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700년 백제 역사 가운데 백제가 이 공주와 부여의 도읍을 정한 시기는 겨우 185년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500년의 역사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바로 이때 백제가 정한 도읍지가 이곳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75년 고구려군의 공격에 밀려 이곳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로 이 도읍을 옮기게 되고요. 또 538년 이 백제 성왕은 백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이 도읍 천도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비,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자, 120년 동안 지속되던 이 사비 백제는 의자왕을 마지막으로 660년 신라에 의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백제는 이렇게 이 도읍을 중심으로 한성백제, 또 웅진백제, 사비백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백제의 시기가 오늘날 이 백제사 최대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한성백제 500년의 역사 해결의 열쇠인 왕성이 어디 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 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그 지리지편에 삼국의 이름만 전해져 내려올 뿐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명들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명들을 쭉 훑어 내려가다 보면 위례성이라는 그런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례성, 이것이 바로 500년 한성백제의 도읍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전에도 이 한성백제 도읍지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한성백제 도읍지와 왕성이 어디였었는가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 왕성이 어디였는지를 밝혀내야만 신비에 쌓인 이 초기 백제 실체가 확실히 드러날 테니까요. 자, 그럼 이 한성백제 왕성을 찾아내는데 어디서부터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한성 백제 왕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먼저 문헌 기록부터 찾아 나섰다. 금고에서 조심스레 꺼내온 문헌. 그것은 삼국사기 원본이었다. 삼국사기는 백제의 건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성암 고서박물관에서 복원하고 있는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삼국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고려 때 간행된 삼국사기는 모두 없어지고 조선 때 재간행된 것이 남아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두 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가장 처음에 목판을 새겨가지고 처음에 찍은 거고, 지금 또 지방에 하나 보물로 지정된 거 있는데 그건 60년 후에 만력년간에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문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하죠. 삼국사기 백제본기. 백제본기의 첫 부분 온조왕 편을 펼치면 백제 건국에 관한 기록과 만나게 된다. 한산에 이르러 부화악에 올라 가히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이에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던 당시의 기록이다. 온조가 도읍지로 정했다는 하남 위례성.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먼저 건국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지명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부화, 한수, 그리고 하남 위례성. 온조가 도읍을 정하게 된 장소 부화. 부화이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한산에 이르러서 이제 부학에 이제 올랐다. 부화학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이도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부화학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을 찾아봤다. 이 북한산이 이제 분명하다고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기록에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조의 문헌 동국여지 승남에 의하면 삼각산은 일명 화산이라고도 하며 신라 때는 부화학이라 하였다. 삼각산이 바로 부화학이란 기록이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삼각산에 부화 조선시대에 그려진 도성도에도 부화학이란 지명이 삼각산 바로 옆에 표기되어 있었다. 부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이제 붙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북한산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각산이라고 이제 불렀던 산이 되겠는데, 이곳에 보면 이제 봉우리 3개가 있습니다. 인수봉이라든지 백운대가 있는데, 인수봉으로 이제 적어놓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백운대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조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랐던 부화, 지금의 북한산. 하남 위례성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그 옛날의 부화학에 올라보기로 했다. 2000여 년 전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세울 나라의 도읍을 정하기 위해 바로 이곳 부화학에 오른 것이다. 온조는 이곳에 서서 어디에 도읍을 정할지 둘러보게 된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 북에는 한수가, 동에는 높은 산이, 그리고 나무론 비옥한 벌판이, 서쪽엔 큰 바다가 있었던 곳. 백제의 첫 도읍지 하남 위례성은 그렇게 정해졌다. 온조가 이제 제대로 국토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번영의 어떤 기틀을 잡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산이 이제 부화학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백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점지해준, 나라의 터전을 점지해준 그런 영산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떠받들었던 그런 이제 소중한 산으로 이제 인식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 건국 기록에 표현되어 있는 북대 한수, 북으로 한강을 띠처럼 두르고 있는 곳. 하남 위례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짐작케 하는 결정적 구절이다. 한성 백제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은 바로 지금의 서울, 그 중에서도 한강 이남에 있었던 것이다. 자, 온조가 부화학, 그러니까 이곳 북한산에 올라서 도읍을 정하기 위해 이 주위를 이렇게 빙 둘러봤다는 얘기인데, 이곳에 올라와 보니까 정말 서울 한강 이남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바로 저쪽, 이 한강 이남 저쪽 어딘가에 이 한성 백제 도읍지였던 하남 위례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저쪽 어딘가에 왕성이 있었다는 걸까요? 참, 이 서울 한강 이남에서 이 왕성을 찾아본다는 건 정말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몇몇 학자들이 이 고대 도성을 연구하면서 이 왕성을 이루는 조건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고대 도성은 이 하천변 평지에 위치한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이런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장방형 내지는 방형의 형태를 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방형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내에는 이 상당수의 저장시설, 또 망루, 또 수공업 공장, 또 식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성 주변에는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이 고분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고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고대 도성 주변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고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이 왕성 주변에 왕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삼국시대 이 왕성 주변에 이런 고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남대총을 비롯한 이 거대한 적석 목곽분들이 밀집해 있는 이 경주 대릉원인데요. 왕성인 월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떨까요? 백제 역시 이 수도인 공주 부근에 이 왕릉급 무덤인 송산리 고분이 있고요. 또 이 부여 근처에도 능산리 고분군이 이 왕성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이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했던 그 시기에 이 왕성 가까이에 고분이 있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에도 고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고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남 위례성이 도읍했던 서울의 한강 이남. 그곳에 과연 한성백제 고분들이 있을까? 그것이 그런데 강남구 석촌동에서 대형 고분군을 만날 수 있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큰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기단에 놓여있는 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분이 일반인들의 무덤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돌이 없는 고장인데 이 절대 권력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창공리에서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돌을 실어다가 이 적석총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분은 과연 어느 시대의 것일까? 고분 안에서 출토된 고급 톡이나 금제 장신구 등 유물의 대부분은 4세기의 백제 유물로 밝혀졌다. 네, 이제 왕이 거처하는 이제 왕성과 그리고 이제 그 고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를 이루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최고 지배층이 이제 생활했던 그러한 이제 생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 공간 인근에 사후에 그 유택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본다면은 이 성이 있으면은 성에서부터 이제 반경 2km 안에 이제 그 고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고분 이것은 한 세트를 이루면서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분 근처 어딘가에 반드시 왕성이 있어야 한다. 과연 석촌동 고분 주변 어디쯤에 왕성이 있는 것일까? 석촌동 고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엔 몽촌토성이 있다. 그리고 몽촌토성에서 북쪽으로 700m 위쪽에 풍납토성이 자리 잡고 있다.
석촌동 고분 주변엔 모두 6개의 성이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석촌동 고분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쪽에 분포되어 있던 성을 보면 삼성동 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몽촌토성과 암사동 토성, 동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성산성과 그 위쪽에 구산토성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과연 백제왕성이 있을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해 있는 구산토성. 표고 42m의 낮은 구릉지 남쪽에 토성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지금은 붕괴와 변형이 심해 윤곽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토성을 왕성으로 보기엔 너무 작은 규모였다. 그러나 구산토성은 한강에 인접해 있고 강 북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구산토성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적을 방비하며 위례성을 지키는 전초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할은 바로 이제 이 벌판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 차단하는 건데, 차단성이죠. 이제 막는 거. 차단. 그렇죠. 한강 벌판에서 들어오는 걸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럼 한강도 지키고. 삼성동 토성과 암사동 토성 역시 구산토성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너무 작아 왕성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왕성 후보지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그리고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동 일대로 좁혀진다. 초기 백제의 비밀을 안고 1500여 년을 유유히 흘러온 한강. 그 남쪽 어딘가에 5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한성백제의 왕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성백제의 왕성 후보지가 이제 3곳으로 좁혀지게 되는군요. 석촌동 고분에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저 몽촌토성, 그리고 몽촌토성에서 700m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이 풍납토성, 그리고 여기서부터 5km 정도 내려가서 위치하고 있는 이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3곳 중에 한성백제의 이 왕성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문헌 중에 이 한성백제의 왕성에 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조선시대 학자인 홍경모가 쓴 그런 기록인데, 이성산 제금암산 북 유온조 고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산은 금암산의 북쪽에 있고 여기에 온조에 고성이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산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에 이성산성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 전서에는 온조 구궁 본제 광주지 고읍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조의 옛 궁전이 광주 고읍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 고읍은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 것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2가지 기록만으로 보더라도 이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에 이 한성 백제의 왕성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정말 왕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조학자들이 한성백제의 왕성터로 지목했던 춘궁동 일대. 그곳에 정말 한성백제 왕성이 있었을까?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찾았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이 여느 마을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마을 곳곳엔 대형 막초석들과 유물 파편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의 일부가 돼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유 그거야 아주 있으면 몇 천 년 됐겠지 이거. 몇천 년? 그럼요. 춘궁동 주민들은 기와나 토기편들을 집안에 모아두기도 했다. 그들은 이곳 춘궁동이 한성백제의 도읍인 하남위례성이라고 믿고 있었다. 요거 앞에 요거는 그 멍석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저 멍석을 펴는 것처럼 그렇지요 모양이. 근데 요거는 뭐 대부분의 학자분들이 삼국시대 거로 본다. 즉 그러니까 백제 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남시는 춘궁동 일대에 왕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발굴에 착수했다. 먼저 조선조 문헌에 온조의 고성이라고 기록돼 있는 이성산성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이성산성에 올라보면 한강 유역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팔당리에서 잠실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총 둘레 1925m인 이성산성은 높이 209.8m인 주봉우리를 중심으로 자연지형에 따라 축조된 석성이다. 성 안쪽엔 저수지와 건물지터가 남아있다. 한성백제의 성이란 기대를 아는 채 지난 86년부터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유물이 나왔다. 3차 발굴 도중 발견된 목간. 발굴팀은 이 목관에서 무진년과 도사란 글자에 주목했다. 이 목관의 발굴은 이성산성을 신라성으로 결정짓게 했다. 도사는 신라의 지방 관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진년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608년으로 추정됐다. 7차에 걸쳐 발굴은 계속됐지만 이성산성은 신라 유물들만 잔뜩 토해내고 말았다. 기대했던 백제 유물은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런데 지난 8차 발굴 도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욕살명 목관이 나온 거는 이 바위 앞에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자가 나온 거는 한 이 지점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가 나왔던 거는 한 이 정도 되겠습니다. 8차 발굴팀은 저수지 안에서 유물 발굴 도중 또 하나의 목관을 발견했다. 이번엔 고구려 목관이었다. 고구려의 관직명이던 욕살이란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이 욕살은 그 고구려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 장관의 직입니다. 고려 지방관장 직이고 이 욕살은 이런 명문은 고구려 금석문에서는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속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목관이 발굴된 저수지의 같은 층에서 35.6cm 길이의 고구려 자도 함께 발굴됐다. 일부가 훼손되고 눈금도 상당 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오늘날 장구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요고도 발견됐는데 요고는 원래 고구려에서 만들어 사용하던 악기다. 저수지와 성벽 안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편들이 소량 발굴되기도 했다. 팔 차 발굴에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다. 바로 성벽이었다. 성벽을 절개하자 그 안에서 축성 시기가 다른 두 개의 성벽이 더 나타났다. 초축성, 즉 처음 쌓았던 성이 따로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에 쌓아진 3차 성벽은 전형적인 신라의 축성법이지만 그 안에 쌓아졌던 2차 성벽은 고구려식 축성법이다. 그리고 처음 쌓았던 성벽은 기단석 없이 안반 위에 바로 성을 쌓는 축성법으로 백제 초기에 쌓은 성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구려 사람들이 한 것 같단 말이죠. 그 제일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유물층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썼던 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고구려 있고 그다음에 그 위층에 신라가 있는데 어느 시기에 잠깐 동안 고구려
그가 점령했던 시기든지 아니면 그 전 시기든지 간에 백제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지 않았을까. 남은 발굴 결과에 따라 이성산성의 원주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선 일단 백제가 초축한 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발굴팀의 견해다. 그런데 이성산성이 백제가 초축한 성이라면 이 성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성산성은 동업지를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경비사령부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성을 지키는 백제의 그 관직 중에서 위사자평이라 있거든요. 위사자평은 왕도를 지키는 하나의 그 장관입니다. 그런 배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지키는, 도성을 지키는 거죠. 만약 이성산성이 왕성을 지키는 전투성이었다면 춘궁동 일대에 한성백제 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교산동 건물지. 건물터 안에 있는 대형 막초석들은 이곳이 심상치 않은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건물을 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이 막초석들은 보통 폭이 1m가 넘는 자연석이다. 건물터의 용도를 알기 위해 주춧돌들이 놓여있던 자리를 그대로 복원시켜봤다. 디귿자 형태의 70m가 넘는 길이로 넓게 깔려 있었던 대규모의 주춧돌. 이것은 곧 주춧돌 위에 세워졌었던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신라 시대나 통일 신라 시대 사찰 같은 데 그 보면은 대개다 이 주춧돌로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거대한 그 우리나라 최대의 그 목조 단일 건물은 최대의 규모인데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면서 이걸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이 초석을 다듬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짓다는 거죠. 건물터 주변엔 높이 5m가 넘는 흙으로 쌓은 토벽이 마치 건물터를 보호라도 하듯 빙 둘러쳐 있었다.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토성을 쌓았다든가 이런 그 벽을 쌓았다든가 방어 시설이 여기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다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건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볼 때 여기는 그 고대는 신분에 따라 건물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규모라든가 모든 걸 볼 때는 여기가 바로 왕궁이라는 거죠. 왕궁 위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왕성지로서 여러 조건들을 갖춘 교산동 건물지. 그런데 발굴 작업에선 명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큰 대형 초소를 갖다가 다듬지 않은 대형 초소를 쓰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은 건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이거만 가지고도 뭐 올려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같은 큰 대형 사찰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뭐 전혀 다듬지 않은 막초석을 쓰는 경우가 왕왕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초석이 대형이고 막초석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나오는 공부되는 유물이 어떤 시기에 속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굴이 시작되고 교산동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부분 고려나 조선조의 유물들이었다. 조선조에 사용됐던 분청사기가 주로 출토됐고 다음으로 연대가 올라가는 유물은 고려 초의 청자류였다. 가장 이제 시기가 올라가는 유물이 이제 이러한 이남은 토기라고 보통 불리우는 통일신라 시대 토기로서 보통 이런 토기가 소멸되는 시기를 한 8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통일신라 말부터 이것저것 유적지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해주고 있는 유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심 시기를 이룬 유물은 조선 시대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고려 시대 유물들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굴단은 건물지에서 출토된 광주 객사편 기와를 통해 교산동 건물지가 객사나 관청 건물로 쓰였던 곳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한성백제의 왕성지로 지목받았던 춘궁동 일대. 아직까지 이곳에서 한성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왕성이라면 이 왕성에 걸맞는 유물이 나와줘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 교산동 건물지나 그 주변에서는 왕성에 걸맞는 유물은 물론이거니와 이 백제시대 일반적인 유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발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후보지 두 곳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몽천토성과 이 풍납토성. 이 두 토성은 속천동 고분과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왕성 후보지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몽천토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지에 있는 풍납토성과는 달리 이 몽천토성은 약간 이 구릉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삼한 시기에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주의 반월성이라든가 또는 경상북도 청도의 이서국성 같은 그런 성들은 이 성들이 이 평야를 끼고 있으면서도 약간 50m 안팎의 구릉지대에 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 몽천토성이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후보지인 몽천토성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천토성은 오래전부터 백제초기 토성으로 전해져 왔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주변 일대가 88 올림픽 시설지로 확정되자 발굴이 시작됐다. 몽천토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한 성이다. 성벽 외곽엔 물길을 내 방어선 역할을 했던 해자를 끼고 있고 성벽 위에는 방어 수단으로 쓰여졌던 목책을 두르고 있다. 북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방어용 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한 40m 내지 50m 정도 되는 그런 구릉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릉이 백제시대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이고 그러한 구릉을 이용해서 그 약간 낮은 지대만 그 소위 판축기법이라는 그 흙을 쌓아 다지는 방법으로 그 보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성의 윤곽을 만드는 그러한 토성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순수한 의미의 그런 토성하고는 좀 다른 그런 구릉지에 쌓여진 산성에 가까운 그러한 토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성 내부에선 다양한 백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각종 중국 자기편들과 백제 토기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백제 기와들이 출토되면서 몽천토성은 한성 백제의 강력한 왕성 후보지로 떠올랐다. 몽천토성 내에서 그 여러 가지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심 연대는 대개 3세기 후반들의 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하남 유래성 또는 한산성 그리고 한성과 관련시켜질 때 참 부합시키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몽천토성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나왔던 그 백제 토성이기 때문에 되게 몽천토성을 하남 유래성으로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몽천토성에서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풍납토성 그 내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대규모의 유물들. 긴급히 발굴팀이 투입됐다.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은 몽천토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불과 1000평을 발굴해서 출토된 유물들은 몽천토성 전체 13만 평에서 출토된 유물과 맞먹는 수량이었다.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간 발굴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렇게 그 유구가 밀집돼 있고 단위 면적에서 저렇게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예는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가장 유구와 유물의 밀도가 높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출토된 유물 중 단연 학계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기와였다.
문양으로 봐서 그 시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백제 기와였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대연화문인데요. 연화문이 안 나오고 기하문입니다. 기하문이라는 거는 그냥 뭐 잎사구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그 방사선무늬도 있고 이런 기하학적인 문인데 이런 무늬들은 적어도 불교가 백제가 38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 훨씬 이전에 그 만들어진 기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그때 2, 3세기에 그 기와를 썼다면은 이거는 일반 서민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귀중한 거고.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엔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기와는 오직 왕궁과 관청, 절에서만 사용한다고 적고 있다. 풍납토성을 왕궁으로 추정하게 만든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전돌이다. 일반 주거지에선 보기 힘든 전돌. 백제 초기 유적지 그 어디에서도 발굴된 적이 없던 전돌이 풍납토성 안에서 나온 것이다. 건물을 짓기 전 밑바닥에 깔던 전돌. 백제 초기에 전돌을 바닥에 깔았던 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흙으로 정교하게 빚은 초석도 발견됐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십각형의 형태를 띤 고급 초석. 이런 호화로운 초석은 과연 어떤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 풍납토성 안엔 전돌을 사용하고 고급 초석에 기둥을 올린 후 상당히 고급스런 장식용 와당까지 사용한 고급스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다. 풍납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일반 주거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와라든지 전돌, 흙으로 만든 어떤 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유물들로 봤을 때 특수한 건물지, 적어도 그 왕궁 내지는 관청 정도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물들로 봤을 때 역시 풍납토성이 그 초기 백제의 왕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물뿐 아니라 발굴된 건물터 역시 왕성을 짐작해주고 있었다. 왕궁 내 제사터로 추정되는 여자형 건물터. 그 옆 구덩이에선 제물용으로 보이는 말머리뼈 10여 구가 출토됐다. 역시 같은 구덩이에서 발굴된 대부라고 쓰여진 토기. 이것은 풍납토성이 단순한 관청 정도가 아닌 왕성임을 짐작해주는 유물이다. 그 전국시대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 한 동한 말고 서한까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는 궁중의 최고 책임자라고 그랬어요. 궁중 최고 책임자를 대부를 줬어요. 일반적으로 토기들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보면 관직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 역시 왕성 안에서 살았던 한성백제의 고위 관직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왕성일 가능성은 성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풍납토성이 대규모 판축토성이란 점이다. 성벽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발굴팀은 벽돌처럼 차근차근 쌓아올린 거대한 판축토성의 실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풍납토성의 판축 기법은 그냥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 틀을 내고 그 안에 흙을 부은 후 흙을 한층 한층 다진다. 이것을 마치 흙벽돌을 찍어 올리는 것처럼 높이 쌓게 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흙에는 절대 접착력이 없는 돌 종류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 판축이라는 수법으로 그 성을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막 녹두알 만한 자갈도 돌도 없다는 거는 뭔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떡고물 치는 채 같은 걸로 쳐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고운 흙으로 그 엄청난 토량을 쌓았다는 거는 그거는 전제 왕권 아니고는
그런 동원하기 어렵다. 이건 현재 남아있는 풍납토성의 성벽둘레는 2.2km에 달한다. 원래는 3.5km 규모로 추정됐지만 홍수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됐다. 최근 2, 3년간의 문화재연구소라든가 한신대학교에서 발굴했던 그 사적 11호의 그 종래는 그 사성, 평고성이라고 불리우던 풍납동 토성을 발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몽촌 토성보다도 적어도 3세기 이상이나 올라가는, 연대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백제 초기의 유적 유물들이 나오게 돼서 이제는 하남 위례성이 그 몽촌 토성이라기보다는 풍납동 토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참 많아졌습니다. 1500여 년간 지하 4m 아래 그 큰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풍납토성. 그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감춰졌던 초기 백제사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풍납토성을 쌓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쌓았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복원해 놓은 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흙을 일일이 다져가면서 벽돌 쌓듯이 쌓아놓은 이 판축토성은 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흙으로 쌓아놓은 토성이 돌로 쌓은 석성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다. 여러분은 아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판축토성의 비밀입니다. 흙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성분의 흙을 10cm씩 교대로 부으면서 절구공이와 같은 도구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이 흙은 이 강한 이 접착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효과를 내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돌로 쌓은 성은 이 돌이 하나 빠져나갔을 때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다져가면서 강한 접착력을 낸 이런 흙으로 쌓은 성은 어떤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철통 같은 성에서 백제인들은 고구려군에 맞서 끝까지 항거해 보지만 결국 7일 만에 함락당하고 맙니다. 어쨌든 이 초대형 토성은 500여 년 동안 이 백제인들을 굳건히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다가 백제가 고구려군에 밀려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가게 되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이후 이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의 비밀을 가슴에 안은 채 1500여 년간 땅속 깊이 잠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굳이 이 잠들어 있는 그 왕성을 깨우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스테리 베일에 쌓일 채 초기 백제의 이 왕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굳이 밝히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중앙박물관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전시실이 하나 있다. 원삼국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과 다르게 학계에선 3세기 후반 고이왕 이전의 백제와 내무랑 이전의 신라, 그리고 태조왕 이전의 고구려를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시기로 보고 그 시기를 원삼국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기원전 100년에서 AD 200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 후 1년에서 그 서기 30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왜 나왔냐면은 그 철기 시대에서 이제 그 삼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 이 책은 3세기의 백제를 마한에 소속된 소국 중 하나로 보고
성곽도 없는 조그만 부족 국가로 표현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3세기 후반 고이왕대에 이르러서야 백제가 고대 왕국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정리했다. 풍납토성의 발굴은 이런 견해에 새로운 의문을 제시한다. 풍납토성의 축성은 고대 왕국이 존재하지 않고는 엄두도 내지 못할 대역사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풍납토성의 실체 확인을 위해 토목 전문가를 찾았다. 풍납토성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흙이 필요했을까? 고대 성의 축성을 현대 토목공학으로 분석하고 있는 한밭대 김영목 교수. 공학적인 논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성의 넓이와 폭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잡고 성벽 길이를 곱해 전체 최적으로 계산하면 풍납토성에 들어간 총 흙의 양이 나온다. 기저폭이 최대 43m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높이가 최대한 11m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가 3.5km, 한 3,500m 된다고 하면은 토공량을 대략 추산해서 한 70만에서 한 80만 세제곱미터 정도 예상됩니다. 무게로 환산한다면은 한 140만에서 한 150만 톤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의 흙을 실으려면 10톤 트럭 15만 대 정도가 필요하다. 풍납토성을 쌓는데 동원되는 연 인원은 최소 105만 명. 왕권이 존재하지 않곤 성축조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물량을 투입한 풍납토성. 그렇다면 풍납토성은 언제 쌓은 성일까?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풍납토성의 성벽과 내부 발굴지에서 수거한 판축용 목재 등을 통해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다. 풍납토성의 성곽 축조 연대만 밝혀진다면 고이왕 이전 백제가 이미 고대 국가를 이루었다고 전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성이 비로소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측정 결과 성벽의 하부층과 집자리 모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로 비슷한 연대폭이 나왔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나왔던 그 목재나 목탄하고 성을 쌓으면서 내부에 쓸려 들어갔던 목탄이라든가 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 박아 넣었던 목재들의 연대가 그 대체로 그 기원전 1, 2세기 때부터 한 3, 4세기 때까지 그 밝혀진 연대하고 아주 그 유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자체가 그 가장 풍납토성 안쪽에 가장 밑에 층에 살았던 어떤 주민들이 쌓았던 그러한 성이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쌓을 수 없었던 풍납토성의 존재. 이것은 곧 4세기 전 이미 한성백제가 고대 왕국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믿게 하는 또 다른 유적이 한강 이북에서 발견됐다. 경기도 파주군 육계토성. 삼국사기에 의하면 온조 때부터 한성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한성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일대를 장악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97년 한강 이북에서 최초로 한성백제의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육계토성의 정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집자리 등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2, 3세기에 세워져 몽촌토성보다 축조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육계토성은 임진강 바로 남쪽가의 흙으로 쌓은 성으로 여러 가지로 풍납토성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저 앞쪽면은 이제 강이 굽이쳐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성을 쌓지는 않고 천연 그 방어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뒤쪽은 이제 뭐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이런 성벽을 쳐서 그 후방의 어떤 그런 방어적인 기능,
그다음에 성 그 외곽의 어떤 기능을 그렇게 같이 했던 거죠. 육계 토성은 임진강 이남을 지키는 군사 방어성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2차 조사에서 그 조사되었던 주거지들의 어떤 성격들도 어떤 군사적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백제의 어떤 전투기지, 어떤 북방 세력의 어떤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수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렇고 공세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전초기지의 역할, 군사적인 목적의 어떤 그 기지 역할을 했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계 토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한성백제 유적이 발견됐다. 경기도 포천군 자장리 유적. 사료 저장 구덩이에서 백제 토기 조각이 발견되면서 유적의 존재가 밝혀졌다. 절개지에서 유물이 처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처음 발표가 되게 된 거죠. 지금도 유적지 주변에선 토기, 기와 등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예. 발굴한 지역은 여기부터 약 한 20m 지역에 그 원형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예. 주거지와 건물지 등이 발굴되면서 이곳이 대형 취락 지역임이 드러났다. 여자형 주거지는 발굴된 한성백제 건물터 중 최대 규모다. 이곳에선 육계 토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철자형 주거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두 곳이 동시대 유적으로 보인다. 자장리 유적의 유물 발굴 결과 주로 백제 토기들과 농사용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자장리 유적지가 한성백제인들의 주요 생활 주거지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강 이북이 초기 한성백제의 지방 거점 취락지였다는 증거가 자장리 유적 유물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 자기는 그 동진대 그 중국 청자편입니다. 지금 그런 유물이 출토된 데는 몽천토성, 그다음에 풍납토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천리에서도 뭐 출토된 바 있지만 그런 유물들은 일반 그 마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막 이 포천 일대 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지방 거점 취락이 아닌가 그렇게 뭐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 때 이미 한성백제는 북쪽 예성강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육계 토성과 자장리 유적의 발굴은 적어도 고이왕 이전 한성백제가 한강 이남은 물론 한강 이북에까지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던 한성시대 백제가 최근에 그 관심 그리고 식민지 사관의 탈피와 더불어서 실제 유적의 발굴로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남 위례성이라든가 또는 풍납동 토성, 몽천 토성과 더불어서 백제 그 초기의 역사, 다시 말해서 기원전 18년에서 서기 475년까지에 있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 한성시대 백제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밝혀져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대의 왕성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집약돼 나타나는 곳이다. 성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성백제의 왕성을 찾으려 하는 까닭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그러니까 초기 백제나 초기 신라에 대한 기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3세기 중후반 고이왕 때에 들어서야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그 이전에는 실체가 아예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동네 국가 정도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이왕 이전에 백제는 이 풍납토성이라는 이런 거대한 성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세력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도대체 동네 국가 정도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성을 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모든 발굴이 끝나봐야만 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의 그 500년 왕성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신비의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초기 백제 실체, 그것을 오롯이 되살려내는 것, 그것은 바로 백제 재발견일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역사를 재발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